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구 끝까지 쫓는다 입니다. 전재홍 지음, 출판사 21세기 북스. 대한민국 최장기 인터폴 계장의 국제공조 수사일지. 전재홍 계장님, 전재홍님은 요새 유튜브에도 간간히 얼굴을 좀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인터폴에서 근무하신 한국 출신의 형사님이십니다. 각종 엄청난 사건들을 이미 수사를 하셨겠죠. 그 국제 수사를 할 정도로, 인터폴에서 나설 정도로 강력한 사건들을 아마 만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해결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수사 일지라고 쓰여진 것이 굉장히 또 뭔가 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도 같습니다. 자, 목차 소개합니다. 프롤로그 파트 1 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검거작전. 김미영 팀장 조직 추적의 밑그림을 그리다. 유인책 방씨, 정산 담당 윤씨, 유인책 신씨와 다른 조직원들, 대포통장 확보책 김씨, 총책 박씨. 자, 이렇게 그 각 범인들을 다 나눠서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니까 범죄의 치밀함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쌍영수와 범죄자의 단톡방. 쌍영수의 그림자를 쫓다. 물 쓰듯 돈 쓰다 검거된 쌍영수. 뛰는 보이스피싱 위에 나는 조폭.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딱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뛰는 보이스피싱 위에 나는 조폭. 이거 좀 궁금하네요.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거 실제 제목입니다. 검거 그리고 깡패들의 진화. 깡패들이 진화했다고 합니다. 피카츄가 라이츄 되는 것처럼 뭔가 진화를 했다고 하네요. 보이스피싱 범죄 사상 최장기형 선고가 내려진 민준파 사건. 보이스피싱은 정말 너무 끔찍한 것 같습니다. 조직원에서 총책으로 추적 단서의 조각을 모으다. 송환 변수와 속이 타들어가는 과정. 파트 2 동남아 3대 마약왕.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은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뿌리 뽑고 싶습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필리핀 박왕열.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어디선가 본 것 같네요. 드라마 같은 데서.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드라마, 영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보호소에서 탈출한 박왕열. 두 번째 탈옥과 마약. 탈북자에서 거물급 마약상으로 태국, 캄보디아 최정옥. 자, 이런 식으로 목차가 좀 깁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짚어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건의 순서대로 이걸 정리해 주신 건지 뭐 그런 건지는 제가 직접 이제 책을 읽어봐야 알 것 같지만 너무 많네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주제마다 정리하신 것처럼 하나하나씩 짚어나가셨을 거 아니에요. 해결하기 쉽지가 않을 뿐더러 정말 이것을 해결하셨다는 것도 대단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제목들이 보이는데,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 운영자, 강원랜드 슬롯머신 털고 출국까지 도망간 사람, 태국으로 도망간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너무 끔찍하네요.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 정말 강력한 사건들을 너무너무 많이. 2단 은혜로 교회 이런 것들도 있고, 사입이 마약, 살인, 각종 범죄 사건들은 전부 다 하셨네요. 자, 그러면 저는 가장 첫 번째 파트 1 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이 부분에서 약간만 조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롤로그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해외로 도망간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된다. 국외 도피사범. 해외로 도망간 범죄자들. 언론 보도에서 중요한 사건의 피의자가 외국으로 도피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소식을 가끔 볼 수 있다. 2022년 화제의 드라마 수리남은 마약 밀매 사범 조봉행이 브라질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는 이야기를 다룬다. 범죄자들은 왜 굳이 말도 잘 안 통하는 해외로 도피하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국내에 있다가는 경찰에 검거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경찰의 범인 검거 능력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 범죄자들이야말로 한국 경찰의 활약상을 잘 알기에 한국에 머문다는 건 아주 부담이 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면적이 10만 431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여 크기로는 세계 108위이다. 드라마를 통해 잘 알려진 남아메리카에서 제일 작은 국가 수리남 16만 3,820제곱킬로미터, 세계 91위보다도 작다. 게다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으로 도망가기에는 더 무시무시하니 어디 마음 놓고 숨을 만한 곳이 없다. 요즘에는 해외로 가는 비행기를 예매하기도 너무 편해졌고 출국 절차도 간소해졌는데 이런 편리함이 해외 도피 범죄자가 증가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주로 어디로 도망을 갈까? 거리상 너무 멀지 않아야 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또한 한국 음식과 문화를 접하기 쉬운 국가를 좋아한다. 이런 이유로 한국 범죄자들이 선호하는 국가는 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다. 실제로 지금 표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총 개로만 따져봤을 때 2022년 403명, 2021년은 373명이었고요. 20년은 271, 19년은 401, 18년은 304, 17년은 300. 네. 순위로는 중국,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 캄보디아, 미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네요. 네, 가장 많은 곳이 중국하고 필리핀입니다. 제 생각에는 베트남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좀 조심스러운 제 추측에는 중국이 많은 이유는 중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국제공조수사와 인터폴. 국외 도피 사범을 추적하고 검거하기 위해서는 타국 경찰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제공조수사는 크게 인터폴을 통한 공조와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공조로 나뉜다.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는 인터폴 현장과 196개 인터폴 회원국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각종 범죄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범죄자를 체포하여 송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고 경로를 통한 국제공조수사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국제형사사법 공조이다.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증거 수집, 압수, 수색, 검증 등의 협조를 상호작용한다. 이 두 가지 국제공조수사의 방법은 상호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하고 경우에 따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한다. 경찰인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당연히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이다. 인터폴의 공식 명칭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 현재 19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경찰 조직이다. 대한민국은 1964년 베네수엘라에서 개최된 제33차 인터폴 총회에서 가입했다. 인터폴의 기원은 1914년 모나코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형사경찰의회라고 할 수 있다. 모나코의 국왕이 왕실의 보물을 도난당했고 이를 되찾는 도중 다른 나라에서 자국 경찰권의 한계를 실감하게 되어
국제 형사 경찰 의회를 주도하여 개최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1923년 국제형사경찰위원회가 창립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에는 프랑스 파리에 사무총국을 두고 인터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언론 등에서 인터폴 엠블럼을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각각의 구성물들은 상징이 있는데 칼은 경찰 업무를, 지구는 세계적인 활동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올리브 가지는 평화를, 저울은 정의를 상징한다. 각국 경찰들이 평화와 정의를 위해 세계적인 경찰 활동을 한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해외 도피 범죄자를 추적하여 검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중 가장 효율적이고 우선해야 할 것은 인터폴 적색 수배와 여권 무효화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들의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터폴 사무총국과 인터폴 가입 196개의 국가의 협조가 필요하다.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했을 경우 국내 수사기관에서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과에 인터폴 적색 수배를 신청한다. 인터폴 국제공조과에서는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후 프랑스 리옹에 위치한 인터폴 사무총국에 이를 신청하게 된다. 여권 무효화 제도는 법적으로 여권의 효력 상실이라고 한다.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외로 도피했을 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 여권법 제12조이다. 해외로 도망간 범죄자들이 여권을 사용할 수 없으면 그들이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할 수 있다. 이동이 제한되면 한 곳에 머물게 되고 검거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범죄자 추적의 핵심, 인터폴 국제공조팀과 코리안 데스크. 해외 도피 범죄자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부받았다면 다음에 할 일은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을 소재 첩보, 수집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수사관서에서 이들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관서는 밀려오는 다른 사건으로 인해 소재 첩보를 수집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주목을 받을 때 신속하게 범죄자에 대한 소재 첩보를 수집하지 못하면 그 사건은 잊힐 확률이 높아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해외 도피 범죄자에 대한 소재 첩보를 중점으로 수집하는 팀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인터폴 국제공조팀이다. 인터폴 국제공조팀이나 수사관서에서 해외 도피 범죄자에 대한 소재 첩보를 입수했을 때 이 첩보의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 첩보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 경찰관이 경찰 주재관과 코리안 데스크이다. 2022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카지노에서 손석구가 열연한 한국 경찰관이 바로 코리안 데스크다. 경찰 주재관은 외교부에서 선발하는데 선발된 경찰 주재관은 해외에 있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주로 사건 사고를 담당하는 영사 업무를 한다. 현재 35개국 55개 공관에 66명이 파견되어 있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사건 사고를 당한다면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경찰 주재관이다. 현지 교민사회에서도 범죄자를 검거하여 한국으로 송환시키는 것이 교민사회를 안정화하는 데도 큰 몫을 한다. 경찰 주재관 외에 해외로 파견된 경찰관 중에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바로 코리안 데스크이다. 공식 용어로는 코리안 데스크 담당관인데 우리는 그냥 코리안 데스크 혹은 줄여서 코데라고 부른다. 코리안 데스크의 주요 임무는 현지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발생하는 강력 사건을 현지 경찰과 공조로 해결하고 필리핀으로 도피한 한국인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일이다. 코리안 데스크가 생기게 된 배경은 2010년을 지나면서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금품 강취, 강도살인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전의 국제공조로는 한계를 느껴
필리핀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2012년 5월 필리핀 경찰청에 한국 경찰관을 코리안 데스크라는 명칭으로 파견했다. 현재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태국 등에도 경찰 협력관이 파견되어 현지 공조 수사를 하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환전소에서 직원을 살해 후 현금 1억 원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안양 환전소 살인 사건의 범인 최세용, 김종석, 김성곤은 최초로 파견된 코리안 데스크 서승환 경감이 필리핀 경찰과 공조에 검거했다. 김종석은 현지 유치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지만 최세용은 태국에서, 김성곤은 필리핀에서 검거되어 국내 송환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들은 10명이 넘는 한국인 납치와 여러 건의 살인을 저질렀는데 실종자들까지 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크다. 이 이야기가 영화 범죄도시2의 모티브로 쓰였다. 코리안 데스크는 2015년 2월에 필리핀 앙알레스에 추가 파견되었고 2016년에는 마닐라, 세부, 카비테, 바기오에 4명이 추가되어 최대 6명이 파견되어 이 책에서 다룬 많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0건에 달하던 필리핀 내 한국인 대상 살인 사건이 코리안 데스크의 활약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연평균 2명으로 급감하게 되었다. 건수가 줄어든 것도 중요하지만 살인의 내용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예전에 발생한 살인은 강도살인이나 청부살인 등 계획된 살인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최근에 발생한 살인은 우발적인 살인이 많았다. 이런 점에서 코리안 데스크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필리핀 내 교민사회 치안이 안정화에 들어섰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내가 아닌 모두를 위해 8년간 역대 최장기 경찰청 인터폴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코로나로 비행길이 막혔던 2년을 빼고 총 32회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인사이동이 잦은 경찰 조직 특성상 앞으로도 다시 갱신될 수 없을 기록일 것이다. 대부분의 출장이 국외 도피사범 검거 때문이라 항상 마음을 졸이면서 갔다. 이번에 못 잡으면 다음에 잡으면 된다고 편한 마음을 가졌다면 좀 쉬운 출장이 되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성격 때문에 항상 신경 쓰고 조바심을 냈다. 다시 돌아간다면 좀 더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영원할 것 같던 일들도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더 열심히, 더 많은 성과를, 더 보람차게 다른 것은 몰라도 내게 주어진 업무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해내고 싶었던 그때의 내 마음이 옳았다는 생각이 아직도 든다. 무의미하게 시간을 때우기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더 집중하고 노력해왔다. 후회 없이 일을 했고 성과도 많이 냈다. 더 늦기 전에 업무와 관련된 사례 중심의 책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지도 벌써 5년은 지난 것 같다. 해외로 도망간 많은 범죄자들을 추적하고 검거하면서 그들이 도망갔던 방법과 경로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연구하게 되었고 수년간의 노력으로 나만의 노하우도 생겼다. 내가 했던 업무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국가를 위한 일이었기에 혼자만의 경험으로 간직하기보다는 후배들을 위해 노하우를 전하고 싶었다. 특히 요즘같이 세상이 좁아진 시대에 외국으로 도망간 범죄자를 추적하여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사건들을 겪으며 느꼈던 감정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지는 점은 늘 아쉽다. 흐린 기억을 붙잡고 써내려간 이 글이 향후 국제공조를 통한 범죄자 검거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네, 이렇게 프롤로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전재홍 계장님의 마음이 참 많이 담겨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인터폴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이 프롤로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파트 1 보이스피싱 그돈 목소리 부분 조금만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검거 작전. 김미영 팀장 조직 추적의 밑그림을 그리다. 김미영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최저 이율로 최고 3천만 원까지 30분 이내 통장 입금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하면 떠오르는 범죄 조직이 바로 김미영 팀장 조직일 것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받아봤을 이 스팸 문자는 범죄 초반 약 1년 사이에만 690만여 건이 발송됐다고 하니 전화 금융 사기의 대명사가 될 만하다. 이들은 이렇게 보낸 문자로 자동응답 전화를 통해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며 개인 정보를 빼내 수백억의 돈을 가로챘다. 체포영장에 기록된 피해액은 수십억 원 정도이나 수사관들은 실제로는 수백억 원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김미영 팀장 조직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1인 최고 피해액이 약 1억 원으로 요즘 피싱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진 않았지만 피해자의 수가 많았고 대부분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적은 금액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이 될 수 있기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그 충격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낙담한 피해자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도 있었다. 김미영 팀장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건 초기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 보이스피싱 수사 전문가로 소문난 충남경찰청 안정엽 수사관과 많은 정보를 주고받았는데 그에 따르면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조직원 가운데 고객님의 대출이 안 나와서 속상하다라고 우는 척까지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눈물 연기의 달인으로 불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이자가 조직원이 되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부모님 빚 7천만 원을 갚았다고 하니 이들 조직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는지 알 수 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가담한 인출책 6명을 사건 초기에 검거한 게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낸 주요 단서였다고 한다. 인출책들이 차량으로 도주하면서 고속도로에 버린 대포통장과 피해금을 이체한 계좌번호 5개를 확보했다. 이 계좌에서 이체받은 내역이 있는 189개 계좌를 곧바로 지급 정지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덕분에 해외 조직원들을 특정할 수 있었다. 일선 수사관들의 눈물나는 노력으로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직원 189명의 신원을 밝혀냈고 현재까지 119명의 피해자를 검거했다. 수사관서는 앞선 수사를 통해 총책을 박 씨로 특정했다. 뒤이어 박 씨가 중국을 수십 차례 오가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뒤를 쫓았으나 그는 이미 필리핀으로 도망간 뒤였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다가 범행이 적발되고 조직원들이 검거되면서 거점을 필리핀으로 옮긴 것이었다. 박 씨와 주요 조직원들이 초기에 검거되지 못하자 사건은 점점 잊혀갔다. 사실 수사관서에서 수사하는 사건들은 대중의 관심이 흩어지면 지지부진될 수밖에 없다. 단서가 더는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사건에 매달릴 수 없는 데다 다른 사건들도 수사해야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찰은 인사이동이 잦고 사건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오래된 사건에 신경을 쏟을 수 없는 구조다. 나와 우리 팀에서 김미영 팀장 조직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도부터다. 처음에는 그 사건의 총책과 주요 운영진들이 해외로 도피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알았다면 바로 첩보를 수집하고 검거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을 것이다. 서울청 인터폴 국제공조팀에서 첩보를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존재가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되었다.
나는 김미영 팀장 조직 총책과 조직원들을 최우선으로 검거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기로 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첩보를 입수하면서 김미영 팀장 조직원 추적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유인책, 방씨.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적을 시작하기 전 경기 남부경찰청 인터폴 추적팀에서 총책의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를 입수했다. 그러나 필리핀의 상황은 우리나라와 달랐고 휴대폰 추적을 할 수 없어 추가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던 2019년 말 서울청 인터폴 국제공조팀에서 일부 조직원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다. 마침내 총책과 주요 간부 4명 등 5명의 주요 조직원이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 것이다. 방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조직원을 모집하는 유인책이었다. 검거를 피해 멀리 필리핀까지 도망을 쳤지만 한국 음식은 먹고 싶었던 건지 방 씨가 필리핀 내 한국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식당을 방문할 때 이용한 차량 번호와 현지 전화번호 등을 확보했다.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는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방 씨의 주거지를 파악했고 필리핀 이민청 직원들과 방 씨의 주거지를 급습하여 그를 체포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체포한 주요 조직원이었기 때문에 다들 기대가 컸다. 체포한 피의자를 통해 총책 등 다른 조직원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이 와해되었기 때문인지 다른 조직원에 대한 이렇다 할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자, 오늘의 책 지구 끝까지 쫓는다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일지처럼 책이 쓰여 있어서 사건의 순서대로 아마 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사건을 정말 뭔가 현장에서 함께 수사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굉장히 실감나게 책을 잘 써주셨습니다. 추리소설이라든지 범죄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의 책 지구 끝까지 쫓는다 였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